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그 딥 AR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ICML에 발표가 됐었던 논문이고요. RNN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포캐스팅을 하겠다는 어프로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림들을 이제 예측을 하겠다는 연구인 거죠. 아이고. 근데 요 분야도 예전에 통계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했더라고요. 가장 이제 회사에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어, 이번 달에 휴대폰이 몇 대가 팔릴까, 뭐 이런 걸 예측을 할 때 가장 유명한 모델이 이제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하고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고 하는 모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 그 신호 처리를 배우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아실 수 있는 그 리니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입력값 몇 개 하고 과거의 출력값 몇 개에 뭐 개수를 곱해갖고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고요. 그냥 그대로도 이제 잘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새로운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죠. 이제 굉장히 큰 리테일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파는 물건들이 뭐 몇십만 개가 되는 이런 리테일러들이 등장을 했는데 수요 예측을 해보면은 이 몇십만 개의 항목들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을 하는데 이게 각각의 이제 아이템 하나씩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큰 모티베이션이 됐고요.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요 그림이 저자들이 실제 데이터로 그린 그림인데 이게 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그 X축으로 보게 되면 제 커서 보입니까? 마우스 커서? 보입니다. 예. X축으로 보면 여기가 세일즈예요.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Y축은 아이템이거든요. 어, 아이템 개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청 많이 팔리는 아이템은 거의 없다. 여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아이템은 거의 안 팔린다. 그런데 X축, Y축이 둘 다 로그 스케일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스큐된 분포인 거죠. 잘 팔리는 놈은 엄청 많이 팔리고 한번 팔릴 때는 말도 안 되게 많이 팔리는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저자들이 실제 자기네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려보니 진짜로 이렇더라. 근데 이런 분포에서 어떻게 도대체 수요 예측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죠. 지금 이상한 차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네, 뮤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포캐스팅을 하는데 프로버빌리스틱 포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달의 판매 대수는 5만 대 이렇게 딱 숫자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달의 판매 대수가 5만 대에서 5만 천 대로 나올 확률이 95%뭐 이런 식으로 확률 포캐스팅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아레나 아키텍처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엄청 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꽤 잘 맞는다. 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한 거고요. 근데 실은 요 분들은 원래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쪽을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했고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딥러닝으로 안 하고 그 베이즈를 베이지안을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그 논문을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 분야에서는 근데 이런 포캐스팅 문제에 딥러닝을 적용을 했을 때 그때까지 그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그 시계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찾는다.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 RNN 아키텍처로 모델링을 해보니까 의외로 자기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잘 풀렸다. 이런 게 이제 논문의 요약이고요. 우리 딥러닝으로 하니까 의외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별로 거의 신경을 안 써도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버빌리스틱 포캐스트를 하려면은 그 결국 이제 딥러닝의 아웃풋은 라이클리후드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파라미터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알게 되면 걔를 이제 막 여러 번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수백 번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그 샘플들의 분포로부터 그 퀀타일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밑에 면적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 면적들을 n등분한 거를 이제 퀀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 논문에 이제 큰 기여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도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새로운 모델이 이제 막 팔리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나오는 새로운 휴대폰이 이제 딱 출시가 되면 처음에 얼마만큼 팔릴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비슷한 모델들이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초기 정보들을 초기 예측을 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잘 되더라. 이런 걸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을 특별히 이제 가정을 하지를 않고 약간 좀 일반적인 모델을 해요. 뭐 가우시안은 아까 보여드린 그와 같은 굉장히 스큐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 요분들은 이제 통계하시던 분들이라 원래 요 전까지 하시던 연구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안에 있는 노테이션이나 매트릭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딥러닝으로 만든 모델은 그렇게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먼저 이제 트레이닝이랑 프리딕션으로 이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트레이닝 쪽은 LSTM을 사용한 RNN 네트워크인 거죠. 프리딕션도 LSTM을 사용한 RNN 네트워크고, 레이어 개수는 한 3개 정도, 그리고 히든 유닛의 개수는 이제 데이터마다 다르지만, 작은 건 40개, 큰 거는 120개,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트레이닝 할 때는 입력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는 값이 요 라이클리후드 펑션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가우시안이면 평균과 분산이고 다른 디스트리뷰션이면 또 다른 파라미터가 있겠죠. 파라미터가 나오면 그거 갖고 이제 확률 펑션을 만들어서 확률 분포를 구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얘를 갖고 샘플링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프리딕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거예요.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얘랑 얘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한 결과를 이 마지막 히든 유닛의 그 인포메이션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로 넘겨주면 얘가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프리딕션 할 때는 프리딕션이 값 하나만 딱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00개씩 하거든요. 200개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1초면은 200초까지의 시퀀스를 한꺼번에 프리딕션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모르니까 이 샘플링할 라이클리후드 펑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값을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얘로부터 어, 새로운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샘플링을 하고 이 값을 또 다시 피드백에서 넣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 요 모양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근데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잡을 때 그 두 가지를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우시안을 썼고요. 가우시안을 쓴 경우는 이 사람들이 쓴 이 문제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수요 예측이기 때문에 개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의 개수 몇 개 팔렸느냐. 그런 경우에는 가우시안을 쓰지 않는데 어, 딱 한 가지 경우가 확률로 나오는 0에서 1까지 빈도로 나오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때는 가우시안을 썼어요, 그냥. 가우시안을 쓴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 단에 웨이트, 뭐 히든 유닛 더하기 바이어스 한 거를 그대로 평균으로 하고 이거를 소프트 플러스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또 펑션이 있더라고요. 로그 1 더하기 익스포넨셜. 여기다가 지금 계산한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애를 분산으로 하는 가우시안 펑션을 만든 거죠. 근데 가우시안을 안 쓸 때는 그냥 양수의 판매량을 예측을 할 때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를 쓰거든요. 요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은 이 펑션 자체는 무지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도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평균하고 알파. 알파는 분산은 아니고 쉐입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그 모양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인 거예요. 어쨌거나 네트워크에서 이 파라미터 두 개를 정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 뮤 값하고 알파 값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 뭔지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라갖고 바이노미얼은 우리가 알잖아요. 바이노미얼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진다. 10번 던질 때 3번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이게 바이노미얼이잖아요. 근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은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인버스인 거예요. 문제가 앞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번 앞면이 나오게 하려면 몇 번 트라이얼을 해야 되니 그 확률을 구하는 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인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아주 재밌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 보통 일정한 그 인터벌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몇 번 날까 요를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게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인데 근데 그 리테일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1시간 동안에 주문이 100번 들어간다. 요거는 이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주문할 때 상품을 하나만 주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요걸로 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한 개씩만 주문하는데 그게 이제 1시간 동안 100번이다. 그럼 요거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되는데 그 몇 번을 그러니까 하나의 오더 안에서 주문할 상품의 개수도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런 문제는 이제 컴파운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컴파운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지금 말씀드린 요, 요 패밀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디스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리테일 문제로 다시 설명을 하면 1시간 동안에 몇 번 주문이 들어오는데 각각의 주문 안에서 상품이 몇 개가 있을지도 랜덤인 경우 특히 그 상품의 개수 한 번에 주문 안에 있을 상품의 개수가 로그 함수의 분포를 따를 때 이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로 정리가 된다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리테일 문제에서 굉장히 스큐된 분포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모델링이 근사하게 된다는 연구가 그 이전에 이미 딥러닝을 적용하기 전에도 통계학자들이 그 증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지금 이 논문에서도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면 여기 보이는 저 초록색 라인 저 시점에서 이제 포캐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뒤로는 모르는 거죠. 여긴 다 아는 거고 여긴 모르는 거. 타임 시리즈가 여러 개 있어요. 타임 시리즈가 페이퍼에서는 인덱스 i를 썼는데 타임 시리즈 여러 개 있죠. 근데 하나하나만 보면
과거의 타임 시리즈 값이 1에서부터 t0-1까지 있고요. 이제 프리딕션은 t0부터 라지 t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수요 예측 문제는 과거에 몇 개 팔렸느냐를 입력으로 해서 앞으로 몇 개 팔릴까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피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피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지금이 몇 월 달인가? 아니면 지금이 몇 시인가? 지금 계절이 뭘까? 이런 것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리테일러들은 이제 세일하는 시점, 아니면 연말같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시점,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주된 그 입력값에 넣지 않고 그냥 별도의 피처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자들은 요거를 이제 코베리에이츠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피처들로 부수적인 정보를 넣어주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꼭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결과로 구하겠다는 거는 200개의 시퀀스인데 프리딕션 하는 거는 200개인데 여기 각각의 200개 점들이 다 그 샘플링에서 만든 거고 앞에 놈 가지고 뒤에 거를 예측을 할 때 쓰니까 전부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 대부분 트레이닝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잘라요. 윈도우를 만들어. 랜덤하게 셀렉션한 윈도우. 미리 여기서는 라지 t라는 파라미터로 정해놨어요. 이 길이를. 라지 t라고 하는 파라미터 개수만큼의 샘플을 랜덤하게 막 찍어가지고 그만큼씩 이제 분산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막 하다가 여기 보면은 요렇게도 잘라요.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요 앞은 전부 다 빵이에요. 실은 아예 데이터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영어로 패딩을 해가지고 이런 애들도 트레이닝을 막 해요. 왜냐면 이런 지금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런 형태인 애들이니까 이제 막 팔리기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팔릴지 수요 예측하는 게 중요한 목표니까요. 그럼 요 트레이닝하는 모델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RNN 모델에서 LSTM을 쓴 요 모델에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요렇게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전체 합이거든요. 전체 합인데 여기 시간은 t0부터 라지 t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래로 모든 값 더이고 여기 중요한 거는 모든 타임 시리즈에 대한 거를 다 더해요.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가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전부 요거 하나로 요거를 로스 펑션이 아니라 반대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로스 펑션을 쓰겠죠. 어쨌거나 얘네를 전부 합친 거를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쓴 데이터의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가 전부 5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총 1억 5천만 개 정도.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분포가 스큐가 되어 있다. 가로축, 세로축이 전부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잘 되려면은 엄청 노멀라이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균등하게 그 분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우리가 뭐 배치노미니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분포에선 도저히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에 넣을 때 가변적인 값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한번 이제 나눠준 값을 집어넣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다시 원상 복구를 해서 그걸로 샘플을 만든다.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얼마
어떤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징을 해줄 것이냐.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그냥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뭐 배치놈도 그렇긴 하잖아요. 조금 달라져도 노멀라이징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요 사람들은 그냥 휴리스트로 특정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특정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트레이닝 할 때 썼던 모든 샘플들 값의 평균 더하기 1. 근데 지금 이 데이터들이 전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1로 한 거는 나눠줄 거니까, 나눌 때 요 값을 쓸 거니까 0이 안 되게 하려고 1을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 평균적인 크기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해서 넣어주면 동쪽으로 스케일링 해줘서 넣어줬다. 실은 이건 뭐 제가 2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도 DSP 프로그램 짤 때 이런 테크닉을 썼으니까 이제 오래된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분포가 굉장히 스큐가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아주 작은 값이고 거의 0이거나 0에 가까운 값이고, 팔리는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많이 팔리는 애들은 굉장히 조금인데, 많이 팔리는 상품의 개수는 굉장히 조금인데 얘네들이 팔릴 때는 엄청 많이 팔린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트레이닝을 할 때 랜덤하게 윈도우를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걸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유니폼하게 랜덤 셀렉션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잡아낼 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노멀라이즈를 하려고 평균적인 크기를 구했잖아요. 그거를 이게 스케일 팩터로 써가지고 그 스케일 팩터가 큰 애들은 그만큼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애들은 그만큼 더 자주 뽑히게, 빈도수를 더 자주 뽑히게 확률을 조정을 해줘가지고 그 윈도우를 셀렉션하는 거를 유니폼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굉장히 이상한 요 분포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제 프리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리딕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에 200개를 하는데, 200개는 여기 지금 T0부터 뒤로 가는 게 200개고요. 이 앞에는 이미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들을 보고 뒤에 값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할 때 네트워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LSTM으로 만든 시퀀스 투 시퀀스의 그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 이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게 프로버빌리스틱 포캐스팅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그냥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검은색 실선으로 된 부분. 일반적인 포캐스팅이라면 그냥 요것만 뽑아내도 됐지만,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확률 예측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 뭐 80%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연보라색으로 영역을 잡아낸 거를 볼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80% 내지는 뭐 50%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라이클리후드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찾았으니까 걔를 이제 열심히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수백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퀀타일을 찾아서 퀀타일을 계산을 해서 이 분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분포를 찾은 것 중에서 딱 메디언 값을 찾으면,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아니고 메디언이겠죠. 샘플이니까. 메디언 값을 찾으면 그게 이 중간값, 여기서 보이는 요 영역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값만 보면 되는 거고, 하나의 그 커브만 보면 되는 거고, 영역이 필요하면
뭐 50%면 50%, 90%면 90% 이렇게 이 영역 자체 전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분들한테 이 논문의 저자들한테 중요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그 SCM이라고 하는 여기에 반영을 하려면 하는 경우에 이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 규칙이 100% 커버하는 예측을 하게 되면 그건 너무 크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90% 정도 커버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그만큼 실제 미리 제품을 주문을 해서 창고에다 가져다 놓는데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 신뢰도를 갖는 이 확률 범위를 찾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자들은. 실험은 이렇게 했고요. 실험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 가면 이제 GPU가 붙어 있는 인스턴스가 몇 종류가 있는데, 이제 P2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엔비디아의 K80 케플러 이 GPU가 하나 붙어 있는 그렇게 아주 고성능의 인스턴스는 아닌데, 요거 한 대를 썼고요. 그리고 MXNet을 썼고요. 텐서플로우가 아니고.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와 LSTM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페이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표인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셋을 썼나. 여기 앞에 보면 3개, 파트, 일렉트리시티, 트래픽 요 3개는 퍼블릭 데이터셋이래요. 그래서 이 파트는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부품 1046개의 부품들이 얼만큼 필요했는지 그 수요를 예측한 거고요. 월 단위로 예측한 거고, 그래서 인코더 개수는 8개, 디코더 개수는 8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일렉트리시티는 미국에서 각 가정마다 그 전력 수요를 예측한 거고요. 이건 시간 단위로 370개의 타임 시리즈. 트래픽은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그 프리웨이에서 각각의 차선에 대해서 차선이 비어 있냐, 아니면 차가 거기에 이미 있냐, 요거를 이제 확률로 계산한 분포예요. 시간별로. 0에서 1 사이의 치수값으로 나오고요. 얘는 가우시안으로 이제 계산을 했고, 그리고 EC와 EC 서브, 그러니까 EC가 엄청 큰 데이터셋이고 EC 서브는 그거랑 다른 데이터셋인데 더 작은 거예요. EC는 53만 개의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 곡선이고요. 주 단위로. 얘는 인코더 디코더도 52개, 길이가 52개고, 얘를 트레이닝 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GPU 하나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 맨 앞에 이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그림인 거죠. 이 검은색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도 이제 보라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예측한 그 확률 분포의 메디안 값인 거고요. 그러니까 꽤 유사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팍 튀는 요 시점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기 트레이닝 할 때도 그 시점이 크리스마스였던 거고요. 여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 신뢰도 80% 구간일 때 여기 요만큼 구간이 안에도 매핑이 잘 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3개는 보시면 좀 엉성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이 Y축이에요. Y축이 0에서 6, 0에서 10, 0에서 9. 그러니까 거의 안 팔리는 제품들이고, 여기 특히 밑에 2개는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한 제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에 얼마만큼 팔렸는지 얘네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몇백 개씩 팔리는 아이템이었지만 얘는 거의 안 팔린 아이템인데, 크리스마스니까 좀 뭐 이제 한 4-5개 팔릴 만한 아이템이지만, 어쨌거나 얘를 예측을 해봤더니 그런 대로 이렇게 튀는 거를 찾더라. 그리고 여기 밑에 애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전혀 모르는 데이터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에 많이 팔릴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
요런 거죠. 그다음에 약간 복잡한 매트릭으로 이 사람들이 예측한 확률 분포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알아보자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요 페이퍼에서 처음 받는 매트릭은 아니고 요분들이 그 전에도 썼었던 페이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뭐 베이시안으로 했었던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쓰고 있었던 매트릭이어서 사실 좀 의미를 좀 파악하기는 약간 힘들었는데 지금 프리딕션을 하면은 이제 확률 모델로 예측을 하니까 이 퀀타일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과거의 모델은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만 딸랑이 있기 때문에 퀀타일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타임 구간을 여기선 스팬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타임 구간 동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해요, 그냥. 그게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로 있는 실선이면 그 줄만 쫙 더하고 이 퀀타일이면은 그 분포 안에 있는 샘플들 값을 그냥 쫙 다 더해버립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를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매트릭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작으면 좋은 거고 일종의 로스 펑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로스가 적은 거고 이번에 지금 만든 알고리즘이 기존의 다른 복잡한 알고리즘보다 로스가 제일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작년에 요 사람들이 그 썼던 페이퍼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베이시안도 쓰고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도 뭐 3스테이지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인데 그 모델 이름이 ISSM이에요. 근데 그 자기들이 썼었던 페이퍼 대비 이번에 만든 딥 AR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겠다 이런 건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검은색 수sel선으로 갔는데 이 작년에 했었던 연구에서는 거의 이제 그만큼 튀는 거를 예측을 못한 거죠. 근데 이번에 만든 알고리즘은 약간 더 튀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작년에 만든 연구보다는 훨씬 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에서 요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는 지금 요 시점에서 예측을 하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 분포가 점점 이제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Y축으로 이게 이 파란색 분포도 퍼지고 이 작년에 만든 모델도 점점 퍼진다. 이 미래가 더 불확실한 거를 이 모델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저자들은 더 자세하게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제 이 발표한 페이퍼에서는 이제 디테일을 좀 많이 감춰서 발표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모델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딥러닝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지금 단순해 보이는 딥러닝 모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적당히 잘 꿰어 맞춘 다음에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은 거죠. 그 꿰어 맞췄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한 어 그런 이제 굉장히 스큐가 한쪽으로 스큐되어 있는 분포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도록 모델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확률 분포가 나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이제 시즈널리티를 잘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의 타임 시리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타임 시리즈들과 동시에 트레이닝을 해서 다른 예전의 그 모델들로부터 현재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그 포캐스팅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페이퍼도 있고요. 뭐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요거 사용하는 뭐 예제 코드 같은 것도 이미 공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트릭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뭐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이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좀 더 디스커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